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진행자 단국대학교 이희성 교수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고 사계들이 뚜렷하여 사만사원으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한 대한민국입니다. 좁은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연구하는 국토연구원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조만석 연구위원님, 예, 배용주 행정원님,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에서 환경자원 분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조만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배용주입니다. 예, 지금 요즘 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이제 이 12월이 굉장히 바쁜 시기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과제도 맞춰야 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아마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 다들 이 과제 마무리하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관 평가 담당 업무를 하고 있어서 예. 제 평가 업무 하느라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도 예, 홍보 담당이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연말? 네, 뭐 저희 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예. 그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성과를 전달했는지 저희 성과 정리하는 시간을 또 보내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국토연구 이제 12월 호가 나와야 돼서 좀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국토연구원이 이제 세종시에 이제 새롭게 이전을 했잖아요. 언제부터 세종시에 터를 잡았나요? 저희가 2017년 1월자로 안양 평촌에 안양시청 앞에 있다가 네. 2017년 1월자로 지금 바로 우리 세종 FM 바로 예. 앞에 예. 예, 저희가 위치하게 됐습니다. 예. 방곡동에. 그 국토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은 이제 저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이 총 26개 있는데 이제 네. 그 중에 한 연구 기관으로 이제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국토 분야를 저희는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립된 지가 이제 1978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올해 44주년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굉장히 연구기관. 오래됐네요. 44주년이면. 예, 굉장히 오래된 연구기관 중에 하나고요. 네. 예,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연구원 얘기 드리면 뭐 국토교통부 산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국토교통부 산하는 아닙니다. 저희는 국무조정실,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대신 이제 당연히 국토교통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토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부분을 담아내는 단어 같아요. 네. 예, 국토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좀 분야를 좀 쉽게 설명하면 어떠한 연구를 하십니까? 이제 국토연구원의 이제 국토라고 예. 하는 것은 예.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첫째는 공간에 대한 것. 공간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다 이제 저희 연구 영역이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세밀한 공간은 더 건축 영역으로 가겠지만 이제 좀 큰 범위에서 공간은 이제 대부분 저희 국토연구원의 주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결국 올해 주제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거를 영어로는 옛날에는 내셔널 피지컬 플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토공간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물리적인 것들은 사실은 국토연구원이 담당한 시설, 뭐 인프라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국토연구원의 영역이었다. 이렇게 영역이고 지금도 물론 영역이고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뭐 구체적으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딱 앉아서 보는 이제 풍경들에 보이는 게 이제 도시 이 도시 또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 그리고 또 우리 도시에서 이제 저희가 향유하는 여러 서비스가 있죠. 뭐 수도 상수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대중교통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그 매일같이 네이버 지도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 저희 그리고 공원도 있고 교통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연구를 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현재는 지금 11개 연구 분야로 본부가 있어서 각자 이제 그렇게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교통, 환경, 뭐 여기 녹지를 포함한 모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연구 영역에 들어가고, 예. 야 그리고 44년이 됐으면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함께했던 그런 연구 기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배 선생님은 이제 이런 영역들을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번에 뭐 특별한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전시였습니까? 저희가 이제 국토종합계획 50년을 기념해서 이제 예. 그 전시회를 이제 개최를 한 건데요. 이제 그 국토종합계획의 역사, 50여 년의 역사가 담긴 연표라던가 아니면 그 계획과 관련된 뭐 과거 문헌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이 역사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그림을 그려서 미래에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작품들을 이제 전시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언제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10월 27일부터 예. 11월 한 24일까지 한 달 정도 전시를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전시가 아닌 이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국토종합계획 50주년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그럼 그동안 어떻게 수립이 됐나요? 예,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거 아마 예.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예, 우리 워낙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사실은 예, 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20화국 시절부터 수립이 된 거면 장면 정부 때부터 예, 수립이 예. 됐고 이제 당연히 실행은 이제 박정희 정부 때부터 된 거고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뭐 임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경부고속도로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사업들은 사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이제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일단은 첫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법정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에 이런 계획을 반드시 이제 세워야 된다. 당시 재경원에서 네. 세워야 된다. 이런 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정책 계획이었죠. 그렇죠. 정책 계획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운 거지만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시작부터가 법정 계획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 당시의 건설부에서 반드시 10년 단위로 세워야 되는 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사실은 이제 경부고속도로까지는 저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대부분 수립됐지만 아시다시피 그 뒤로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차 국토종합 당시엔 개발 계획이었고요. 네. 그것이 1971년 10월 27일에 이제 처음 대통령 공고가 되어서 그게 이제 제1차 국토종합계획으로 불리고 있고 그 계획 기간이 이제 10년 단위였기 때문에 1972년부터 1981년 그게 제1차 국토종합계획의 기간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올해가 2022년이라서 저희가 예. 국토종합계획이 이제 계획 기간이 이제 우리 국토가 국토종합계획의 계획 기간에 들어간 50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공고는 그렇게 갖군요. 51주년입니다. 그럼 1차부터 이제 10년 단위니까 한 4차, 5차까지 왔겠네요.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예. 3차까지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해서 네. 3차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4차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미 그때 저희 지금 보는 고속도로망 같은 거 거의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계획적으로는. 네. 고속철도도 계획적으로는 완료가 됐고 실제 완공이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4차 국토종합계획부터는 다 개발자를 저희가 뺐고 국토종합 개발계획이었다가 예. 국토종합 계획이 되고 좀 계획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좀 장기 계획으로 20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20년 계획으로 바뀌었군요. 예. 그리고 그래서 4차부터는 20년 계획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2000년부터가 4차 계획이고요. 그리고 5차 계획이 2020년부터로 해서 19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됐고요. 그 국토종합 계획이 성격이 또 바뀐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국토종합계획이 처음 세워질 때는 국토계획이라는 체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지자체마다 다 도시계획이 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또 그게 지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들어가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있고 네, 아마 네. 이제 그 건설이나 부동산 하신 분들 굉장히 잘 아실 텐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또 그 밑에 들어가면 실시 계획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계획 체계가 굉장히 이제 그 체계화돼서 국토종합 계획이 그 맨 상위에 있는 우리나라 최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담기 위해서 4차부터는 좀 변했다. 저도 뭐 연구를 하다 보면은 가장 상위 계획으로 국토 종합 계획을 네. 먼저 살펴보고 그 위에 이제 하위 계획들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말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 같은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 계획에 대해서 사실 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 통해서 거기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죠. 네, 많은 분들이 방문해 반응이 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 이제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하면은 좀 딱딱할 수 있고 네.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국토가 변하긴 했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체감이 조금 이렇게 덜 될 수 있고 왜냐면 오랜 기간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보기 쉽게 연표나 문헌들을 전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저희가 국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이제 그 굉장히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개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모전에 있는 작품들을 보면서 피부에 와닿는 이렇게 국토가 이런 모습으로 변했구나. 예전에 이랬는데 이랬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래에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의 국토 변화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굉장히 깨닫는 시간도 되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진, 그림 그리고 글짓기 네, 이런 그리고 대회, 영상, 영상 이런 대회를 개최를 하셔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도시, 네, 아름다운 앞으로의 미래 대한민국의 국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일반 시민들이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네, 어, 맞습니다. 저도 참 궁금하네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30년 전 뭐 예전에는 10년이면 국토가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 더 빨리 변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에 저도 그림을 하나 이렇게 받아봤어요. 예, 물론 영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그림도 이번에 출품이 됐다고 하네요. 예, 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 작품이 이제 그린 공모전에서 대상 받은 작품인데요. 제목이 이제 막히는 도로 연결해서 쌩쌩 달리게 만드는 이동 도로이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그 그린 그림인데 네. 이제 그 보시면은 이제 그 막힌 도로를 이제 그 교통 체증을 이제 해소하려고 도로에다 그 자동차에다가 이동 도로를 예. 이제 설치해서 예. 막히는 곳에 그 자동차가 이제 가는 거죠. 자동차 앞에 네. 도로가 있어가지고 막히지 않는 도로가 움직이는 거네요. 네, 움직이는 도로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참신했고 또 네. 그 조금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가산점이 돼서 네네. 어린아이가 정말 그 정성 들여서 그림을 그렸구나. 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아서 대상을 받게 된 작품입니다. 예. 뭐 제 생각에는 세종시에 살면서 아빠가 도로 막힌다고 많이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도로가 움직였으면 좋겠다. 네. 그렇군요. 박사님, 이런 미래 도시 가능합니까? 아니, 저희가 예. 사실 이 전시하면서 책도 같이 만들었고 책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재밌게 만들었는데 네. 그 책에 저희가 또 일반 대국민 설문조사도 했어요. 그 1000명 대상으로 네. 전국 1000명 대상으로 미래에 어떤 이제 국토에 살고 싶은지를 이제 여쭤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 이런 교통의 발전, 뭐 그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개인형 이동 수단도 있고 UAM이라고 해서 예. 그 도심 그 드론 항공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시고 네. 또 그 다음으로 기대가 크신 게 이제 요즘 디지털 트윈, 뭐 디지털 메타버스 네. 그런 이제 그 가상 국토, 예. 가상 공간 이런 기대는 정말 일반 성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드론 항공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이동을 하는 그런 꿈은 꾸고 있습니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어떤 미래 도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그 영상과 크리에이터 관련된 선정 또 작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좀 이번에 보여졌나요? 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는 별이라는 제목의 이제 대상 작품이 있었는데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그 국토의 아름다운 곳들 이제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그냥 자기 집 앞에 산이라던가 이런 곳을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데 그 평소 때는 그냥 그 국토의 아름다움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당연시 여겼는데 이번 공모전을 통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이 관광지로 가는 이 도로 그리고 여기 있는 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국토 발전과 함께 이제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토는 자신한테 이제 별이다. 보이지 않는 밤하늘에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항상 있는 그런 별처럼 자신한테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 작품과 같은 아주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공모가 됐고 수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디 유튜브라든가 이런 별도의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예. 국토 TV 국토 TV. 네, 유튜브 채널에서 네. 이제 저희가 전시회에 관련된 이제 그 어떻게 전시회 열었는지 영상이 이제 곧 올라갈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국토 TV에서 이제 이런 모든 영상들이 다 네. 예, 탑재가 되니까 네, 예, 네.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이 전시회 성과 의미를 우리 박사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예. 이제 이런 활동을 넓혀가고 있는데 사실 전시 같은 걸 저희 연구기관에서 자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0년을 맞아서 좀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전시를 크게 열었는데요. 네. 그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거의 이 정도 스케일로 한 건 처음이라서 이제 앞으로도 좀 이런 그 전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 성과는 아무래도 그 사실은 이게 역사를 되짚어보는 전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조금 뭐랄까요, 그 젊은 세대들한테는 조금 잘 와닿지 않는 거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홍보팀도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기획을 할 때 그 대국민 아까 설명드린 공모전도 많이 했는데 굉장히 국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네네. 예, 그리고 또 너무 좋은 퀄리티의 뭐 사진, 영상, 그림 다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잘 됐고 저희가 이런 이제 앞으로 저희 기관도 좀 이런 식의 국민들과 좀 친숙해지고 다가가는 전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 들고요. 그 성과물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유튜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예, 저희 예. 책도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그 책 보시면 역사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사진도 굉장히 큰 사진으로 보기 좋고 그런 옛날 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추억을 좀 회상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저희 연표도 또 책에도 또 들어가 있고 해서 아마 좀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또 미래 그 국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나 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서 책도 한번 보시고 저희 유튜브도 보시고 홈페이지 오셔서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전에는 그 영기군이라는 작은 예. 마을이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정말 멋진 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여기에 또 계셨던 분들은 그 옛 모습에 대한 그렇죠. 또 추억과 네. 좀 아련한 어떤 향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50주년이라는 이 전시회가 우리가 변화된 어른 국토의 옛 모습과 과거의 어떤 그런 발전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참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예. 공간에서도 계속 보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 저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실질적으로 이걸 일을 준비하셨잖아요. 네. 이거 매년 하면은 힘드시겠죠.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어요? 아까 박사님께서도 예.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 저 개인적으로서도 저희 홍보팀에서도 이 전시 업무를 처음 맡았었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국토 종합계획 50년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잘 담아내는 어떤 그릇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시회가. 그래서 되게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토발전 전시관이나 뭐 대통령 기록관에 이제 출장도 다니고 어떻게 네. 전시를 했나 이렇게 참고하고 또 그 전시 시공 업체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이제 그 업무를 진행을 했고요. 또 저희 TF 기획단이 있었어요. 국토종합계획. 그 박사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그 어떤 내용을 담을지 어떤 거는 또 빼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 선택의 연속이더라고요. 뭐 가벽은 어떤 소재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 이제 전시회 날 보니까 그 선택의 연속이었는데 그 선택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또 작품이 된 거예요. 전시회 자체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네, 또 오셔서 인스타에 이제 뭐 그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림 공모전 앞에서 사진을 딱 찍으신 다음에 인스타에 어머니들이 이제 올리시고 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이게 이 딱딱한 어떤 역사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또 친숙하게 아이들한테도 되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아 네. 미래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힘든 점보다 보람이 훨씬 많이 네, 느껴졌던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11월에 끝나서 좀 아쉽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주변에 세종도 있고 대전도 있고 국토연구원에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세종시 국책연구단지 내 지금 있죠? 연구원이. 저희 별도 청사로. 별도 청사로. 네. 예. 그러면은 혹시 이런 것들을 좀 방문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저희 그 1층에 예. 직원 식당이 있는데요. 예. 뭐 아무나 네. 누구든지 오실 수 어, 있습니다. 예, 예.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 또 저희 은행도 메이저 은행 하나 입점해 있고 누구든지 오셔도 상관없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정말 뭐 출입증조차도 안 받아도 되는 그 공간이니까 많이도 오시고요. 그 오시면은 1층에 식당 카페도 있고요. 그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저희 큰 계단이 있습니다. 청사에 오시면 예. 거기에 보면 저희가 큰 어떤 책장처럼 그 국토종합계획 50년 역사에 대한 문헌들이 쭉 전시돼 있어요. 도서관처럼. 예. 그래서 벽에 이렇게 벽면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누구나 보실 수 있어요. 가까이 오셔서. 열람도 다 가능하고요. 물론입니다. 예. 그냥 거기에서 바로 꺼내서 읽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60년대, 70년대 그런 한문 투성이의 그런 문헌도 보실 수 있고, 네. 뭐 최근에 나온 그런 문헌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그래서 2층으로 오시면 2층까지는 다 저희가 개방이거든요. 1, 2층은 다 개방인데 2층에 또 한쪽에 가시면 저희 그 작은 또 이번 전시를 다 담지 못했지만 작은 홍보관도 있어서 또 국토종합계획 50년 역사를 보실 수 있는 홍보관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연구원하고 특히나 이제 국책연구기관 하면은 왠지 좀 문턱이 높을 것 같은 그런 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식사하러 가도 네, 되고 맞습니다. 차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신청곡도 좀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국토교육이라고 그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에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아이를 키워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또 재밌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 뭐 연구원을 대표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도 저라도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우리 청소년들 자라나는 어린이들 좀 이런 컨텐츠 많이 저도 참여하고 연구원 내에서 그래서 기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네, 기대가 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저는 아무래도 홍보출판팀 소속이다 보니까요. 네, 저희 그 국토연구원 국토TV라던가 뭐 인스타, 뭐 블로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이제 전시하면서 저희 팀원분들, 뭐 박사님 그리고 저희 TF 기획단 분들이 굉장히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뭐 항상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개발과 지속적인 관리는 또 우리의 의무이면서 또 후대를 위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신청곡 준비하십니까? 네, 제가 요즘 뉴진스에 빠져 있어서 뉴진스의 어텐션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연은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신청곡 네. 들으면서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